자, 3월 27일 오후 몇 경기야, 이거? 8경기?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랑 하나부터 해볼게요. 송승기, 그 다음에 문동주. 얘네 두 명이 나오는데, 문동주는 좀 그렇게 길게 나올 것 같진 않더라고. 문동주는 그렇게 길게 이닝을 먹어줄 것 같지는 않고, 한, 한 3이닝? 4인, 길면 4이닝? 정도 먹을 것 같고요. 이제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조동욱, 문동주, 조동욱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송승기는 퓨처스 리그에서는 되게 좋았어요. 퓨처스 리그에서는 되게 좋았고, 뭐 모든 대부분의 지표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서 기대감은 있죠. 기대감은 있고, 저는 이 경기는 사실 투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문동주 그 다음에 조동욱으로 이어지는 라인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송승기도 기대감 자체는 있다. 근데 다만 이 경기를 언더를 찍을 수밖에 없는 게 결국 그게 문제예요. 타선. 어, 하나 타선 문제고, LG 같은 경우에도 점수는 내주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다득점을 그렇게 쉽게 찍을 만한 타선이냐고 물어보면 또 그것까진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언더, 그리고 굳이 보면은 LG 승까지도 볼만하죠. 결국 타선의 차이 때문에 볼만한 경기처럼 느껴집니다. 오케이? 자, 롯데랑 SSG 해보도록 합시다. 이 경기는 되게 이제 롯데가 정배를 받은 가장 큰 이유는 뭐 선발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배에 대한 게 선발이라기보다도 뭐 선발도 있긴 한데, 저는 불펜이라고 보거든요. 모르겠어. 뭐 오저들이 불펜까지 생각해가지고 배당을 내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기준에서는 롯데 정배가 그렇게 이상하진 않아요. 왜냐면 불펜진 같은 경우에도 롯데 필승조는 뭐 그나마 가동이 가능하지만은 이승용이 어차피 3연투 3연투는 없을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감독이잖아. 그래서 SSG 필승조가 이번 경기는 가동이 안 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펜의 차이가 일단 첫 번째. 불펜의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선발 박종훈이랑 나균환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지난 시즌 생각해보면은 뭐 믿을 수 없는 선수들이죠. 근데 다만 차이점은 있다. 뭔 차이점이 있냐? 결국 시범 경기에서 보여준 경기력을 얼마나 우리가 조금 감안을 해야 되냐? 결국 그거인 것 같아. 시범 경기 생각해보면은 나균환 나쁘지 않았어요. 굉장히 안정적인 피칭을 보여줬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 측면 보면은 선발도 조금 롯데 쪽으로 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 걸리는 건 박종훈의 지표가 롯데 상대로는 상당히 좋다는 거. 지난해도 두 경기 평작측 1점대 정도면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게 조금 걸리긴 하지만은 저는 선발에서 롯데가 밀릴 것 같지 않고, 결국 불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 롯데 승, 그 다음에 뭐 마인까지도 1.5 마인, 2.5 마인 뭐 볼만 하겠죠. 그리고 이거 코멘트 할 때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말인데, 그냥 제가 이제 마인이라고 적어 놓으면요, 보는 건 2.5 마인까지 다 봅니다. 모든 경기가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기는 제가 2.5 프렌이라고 적어 놓을 건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일반승 보는데 핸디캡을 안 보기는 좀 힘들어. 사실 그렇게 분석할 수가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뭐 1, 2점 차를 그렇게까지 분석을 못 해요. 그렇게 분석하면 되게 틀린 거라서 그렇게 분석은 못 해서 그냥 마인 적어 놓으면은 1.5, 2.5까지 다 보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뭐 2.5 마인까지 보나요? 이런 말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당연히 배당이 높으면 리스크가 크겠죠. 본인 선택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삼성이랑 NC. 자, 일단 뭐 선발 같은 경우에도 잘 모르겠어요.
김대호도 저는 솔직히 좀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목지훈 같은 경우에도 둘 다 루키잖아. 사실 믿을 수 있는 선발 매치업은 아닌데다가 더불어가지고 타선 같은 경우에도 뭐 삼성 타선은 뭐 굳이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NC 타선도 좋아요. 저는 좋다고 봅니다. 물론 박민우의 부상이 어떤 여파가 있을지는 좀 지켜보긴 해야 돼요. 지켜보긴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타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선발이 둘 다 루키라는 점까지도 감안을 해본다면은 좀 일찍 초반부터 점수가 난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오버만 접근하겠습니다. 오버만 접근. 오케이. 자, KT랑 두산 해봅시다. 일단 사실 이 두 피처는요, 뭐랄까, 기대감이 있긴 해요. 저는 기대감이 있다 봐요. 특히 이제 그 김유성 같은 경우에는 두산에서 굉장히 미는 우한 루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특히 이제 직구가 굉장히 좋거든. 그러니까 승부를 되게 많이 보는 스타일인데, 사실 이런 선수들의 가장 큰 취약점이 볼넷 비율이 좀 많죠. 아무래도 승부를 보는 스타일이다 보니까는 볼넷 비율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원석 같은 경우에는 좀 되게 애매한데, 딱히 그냥 자완이라는 그 장점 그거 정도 생각을 하면 되고, 이랬을 때 이제 두산 타선들이 좌투수 상대로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냐, 지표를 봤을 때 장타율이 낮아요. 확실히 우한은 상대보다는 자완 상대가 장타율이 낮다는 부분은 오원석 입장에서는 내가 왜 발음은 우라고 적었냐? 오원석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긴 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발에서 그렇게 격차가 벌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두산도 해볼 만한 경기고, 그 다음에 KT 같은 경우에도 선발에서 그렇게 무너질 것 같진 않아요. 그랬을 때 결국 타선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물론 장타력이라던가 홈런이라던가 이런 측면은 KT가 좀 더 낫긴 하죠. KT가 낫긴 하지만은 저는 이 경기는 전체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점수차가 그렇게 크게 날 경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 경기 2.5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가장 괜찮아 보입니다. 오케이? 두산 2.5풀. 자, 키움이랑 기아 해봅시다. 김도현이랑 윤현인데, 뭐 사실 뭐 까봐야 알죠. 까봐야 알아요. 사실 윤현 같은 경우에도 키움에서 방금 위에 말했던 두산 루키랑 비슷하게 어느 정도 이제 기대를 받는 선수고, 결국 까봐야 아는 포인트긴 해. 김도현도 사실 뭐 그렇게 좋다고 보긴 좀 힘들어요. 물론 시범 경기는 되게 좋긴 했지만은 이게 결국 제구에 대한 그 장점은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구속이 그렇게 높진 않고, 그랬을 때 아무래도 그나마 경험이 더 있는 김도현의 손을 들어주는 게 맞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키움의 타선이 오늘까지 터질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들고 그 다음에 이 경기도 가장 큰 차이점은 결국 불펜이에요. 기아는 필승조 아껴놨고 키움은 아니고, 불펜에서의 운영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경기처럼 보여집니다. 저는 이 경기는 기아 승 보고 넘어갈게요. 오케이? 자, 야구는 다 했고, 농구 두 경기는 패스합시다.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마지막 여배를 해봐야 되는데 셧아웃을 했죠.
셧아웃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경기를 보면서 가장 큰 느낌이 뭐냐면 결국 이거거든. 그러니까 현대건설의 가장 큰 장점, 제가 이제 그 코보컵 개막전에 있던 컵 대회부터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중앙에 대한 장점, 그러니까 중앙 속공, 여기에 대한 장점이 진짜 있는 팀이거든. 근데 이게 장점이 발휘가 되려면, 중앙에 대한 장점이 발휘되려면 되게 간단해요. 리시브가 받쳐줘야 돼. 근데 지금의 현건은 리시브가 좋나요? 안 좋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현건이 이길 가능성이 너무 낮아 보입니다. 저는 이 경기 중간점 승. 쌤마 한 번 더 뭐 셧아웃이 보이긴 해. 셧아웃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중간점 승 쌤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딱 여기까지 하고 추천 받고 추천 빅 1순위 오픈하고 마무리해 봅시다.